자, 고전 시가 공부 26번째입니다. 오늘은 청산별곡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 작품은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굉장히 주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익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보자면 푸른 산, 청산은 푸른 산, 별곡, 이별 노래 또는 원래 이 별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 이렇게 노래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청산에 대한 노래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먼저 핵심 정리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핵심 정리를 정리한다. 갈래는 고려가요.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자, 슬프단 얘기입니다. 자, 제재는 청산과 바다가 되겠고, 자,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 시련의 슬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화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화자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자를 지식인으로 본다든지 고려시대 지식인 되겠죠? 또는 농민으로 본다든지 이제 서민들 또는 군인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실현당한 여인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화자를 달리함에 있어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특정 부분에서만 달라질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특징은 리을과 이응음이 어울리면서 빚어내는 음악성이 돋보인다. 자, 얘는 유음이고 얘는 비음이죠. 콧소리, 그쵸? 자, 유음과 비음을 이렇게 자주 쓰면은 시가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활음조 또는 이렇게 노래를 만들 때 얘네들 많이 쓰는데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반복법과 상징법을 사용하여 시적화의 정서를 드러내고요. 자, 적절한 비유, 고도의 상징성, 빼어난 운율미, 정제된 형태미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작품이 되겠고요. 자, 이화와 감상 보도록 합니다. 이 작품은 서경별고 만전춘별사와 더불어 고려가요 가운데서도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악장 가사에 전문이 실려 있고 전문은 전체 내용, 시영향 악보에는 1년과 국조가 실려 있으나 옛 문헌에서 제목이나 해설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노래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서경별곡 쌍화점과 형식이 비슷하고 언어 구사나 정조가 조선 초기 노래와는 전혀 다르므로 고려가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식은 전편이 8년이고 매 연이 4구씩이며 후렴구가 붙어있고 매 구 333 또는 332조의 정형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332조 그리고 3원보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또한 식구의 반복과 리얼 이응음의 사용으로 음악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현실적, 세속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처인 청산, 바다를 동경하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결국은 술로 시름을 달래거나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고려인의 삶의 고뇌와 비애가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러면 본문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위에서 봤다시피 이 전체 내용은 이제 8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청산과 바다로는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연하고 6년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오연과 6년을 바꿔주면은 완벽하게 대칭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대칭. 이게 무슨 소리냐? 즉 지금 청산 부분이 오연으로 되어 있고 총 5연입니다. 그리고 바다 부분이 6, 7,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연 부분과 6연 부분을 바꿔주면은 청산사, 바다사 이런 구조가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을 조금 바꿔주면은 순서를 바꿔주면은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는 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한번 볼까요? 살얼이는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청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끊어갈 때 이런 식으로 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마디 개념으로 보자면은 사문보율이 나오고요. 음수율로 보자면 3, 3, 2조 음수율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민요 방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민요식이냐? 앞서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작품을 분석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이렇게 A, A, B, A 형태가 되죠. 요게 민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가요가 말 그대로 이게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요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는 시험 문제 나올 때 형식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AA, BA 형태, 그리고 삼음부율,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3, 3, 2조 음수율, 이렇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죠. 자,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자, 소망이 드러나죠.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멀위는 머루, 다래는 다래. 자, 그러면 머루 다래는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 되겠죠. 뭐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소망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청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상향 되는 겁니다. 이상향. 또는 뭐 도피처, 현실 도피처가 되겠죠. 이곳에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가 있어요. 각 연마다 후렴구가 있는데 이때 후렴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얄리얄리 얄라쩡 얄라리 얄라. 자, 아까 살펴봤던 유음인 리을과 비음인 이응이 반복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음악성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얄리얄리 얄라쩡 얄라리 얄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 청산에 대한 소망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연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군이러 우러라 새여. 자, 이때 우러라는 말 그대로 너 우러라 이런 뜻입니다. 우러라 우러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우러라 새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 새는 어떤 의미느냐? 미리 이야기할게요. 미리 감정이입 대상이고요. 네, 감정이입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에서 특히 서정갈래에서 화자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 하고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이입, 옮겨서 집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널라와 씨름 한 나도 자군이로 운이 놀아. 널라와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 이 새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걸 듣고서 슬픕니다. 애상이죠, 애상. 애상적. 그래서 내가 슬프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새소리, 새한테 야, 너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연에서는 또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납니다. 근데 왜 우는지는 그 이유는 안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나서 역시 후렴구 있습니다. 다음 3년.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 A, B, A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던새는 뭐냐? 바로 여기에서 의미가 좀 이렇게 나눠져요. 이 새를 진짜 bird, 새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이가 이제 밭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밭으로 볼 때는 이 화자가 농민인 경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화자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으로 보는 경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갈던 밭 이렇게 되죠. 갈던 밭 본다. 물 아래. 자, 물 아래 뜻은 속세를 의미합니다. 속세. 인간 세상. 물 아래 갈던 밭 본다. 이렇게 됩니다. 농민으로 보는 경우. 자, 그럼 농민이 아닐 때는 그냥 새예요. 날아가던 새. 날아가는 새 본다. 물 아래 속세로 세상으로 날아가던 새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묻은. 자, 잉은 이끼 묻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자를 농민으로 볼 때는 쟁기가 되고, 자, 군인으로 볼 때는 무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또는 뭐 지식인, 뭐 이렇게 노인 이렇게 본다면은 뭐 어떤 지팡이, 또는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때는 뭐 은장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끼 묻은 녹슨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농민으로 보면은 이끼 묻은 쟁기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인으로 볼 때,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때, 녹슨 은장도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군인으로 볼 경우 잉무든 녹슨 무기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화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연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속세에 대한 미련이죠. 속세에 대한 미련. 그래서 이 청산이 뭐 100% 이상향이라기보다는 현실 도피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자면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셔 얄라리얄라. 역시 후렴구 나와 있죠. 자, 다음입니다. 일인공 저인공 하야 나제란 지내왔쏜디요. 일인공 저인공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나즈란 지내왔쏜도. 낮은 지내왔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한 또 어찌하리요. 오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청산에 있죠. 산속에 있죠. 그러니까 낮은 괜찮아. 낮은. 그렇죠? 예, 낮은 뭐 이렇게 환하고 주변에 사물들이 보이니까. 근데 밤은 깜깜하죠. 뭐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서 심심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깜깜하죠. 그러니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자, 그러면 이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고독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연의 내용은 또 화자의 외로움입니다. 화자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토로라는 말은 토 뱉는다로 뭐 썰 푼다 이런 얘기죠. 예. 얄리얄리얄라정 얄라리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년입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여긴 대꾸법이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 던지던,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던 돌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돌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돌의 의미는 뭘까요? 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왜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냐면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미리 미워할 사람, 미워할 사람도 괴리,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청산에 이 산 속에 화자 혼자 있습니다. 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이 날라와 가지고 나를 맞췄단 말이야. 예. 그 넓은 산에서 날아온 돌이 굳이 외로운 나를 맞춘다. 그래서 이때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이때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 고독.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연에서의 내용은 어떤 말 그대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좀 풀어서 쓰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대 고독에 대한 한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역시 후렴구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청산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청산 부분이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바다 부분입니다. 바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연하고 6년하고 요거를 좀 바꿔주면은, 순서를 바꿔주면은 완벽한 대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살얼이 살얼이 랐다. 바라에 살얼이 랐다. 자, 구조가 청산하고 똑같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랄에, 바랄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살고 싶다. 역시 소망을 나타내고 있고, 나무작이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예, 바다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 나타나 있고요. 나무작이 구조개 역시 마찬가지 소박한 음식이 됩니다. 욕심이 없어요, 이 화자는. 자, 그래서 1년에 청산하고 구조가 똑같죠. 자,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년.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자,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는 왜 정지가 되겠고, 요때 정지는요, 강원도 사투리예요. 이 부엌이라는 뜻입니다. 부엌. 가다가 듣는다. 바깥에 있는 부엌에 가다가 듣는다. 사슴이 짐대 올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사삼이, 사슴이, 짐대, 장대에 올라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이게 뭘까요? 장대는 긴 막대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위에 사슴은 어떻게 그리지? 뿔. 네. 사슴이 올라가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거를 내가 화자가 들은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사삼이라는 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맞나? 예. 사삼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람의 오기. 혹시 이거 기록을 할 때 사람을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오기. 우리가 보통 이게 타자 칠 때 오타 나온다고 하죠. 기록할 때 잘못 기록하는 것은 오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마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대에 올라가는 서커스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다가 장대 서커스 이렇게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길다는 장대 위에 올라가서 제주도 피우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사슴을 표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해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썰이고요. 보통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는 진짜 사슴으로 봐요. 자, 그러면 진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이제 악기, 이거를 켜요. 연주를 해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시적 화자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환상도 경험을 하는 거죠. 즉,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를 뭔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보통 이제 학교 교과서 내신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끝부분이 되겠고요.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가다니. 자, 가다가, 자, 지금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부엌을 가고 있었어요. 외딴 부엌을 가다가 배부른 독에. 자, 배부른 독.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장독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있어요. 크게. 그리고 조그만 것도 있고. 이 큰 거를 독이라고 그래요. 독. 작은 것은 항아리라고 해요. 항아리. 작은 게 항아리, 큰 게 독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는 것은 모양이 볼록 튀어나왔어요. 볼록. 그래서 이거를 뭐 배부르다, 배부른 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워라. 설지 뭐 덜 익은 강수는 강하다, 물. 그래서 센 술을 비줘라, 비운다. 가다가 배부른 독에 덜 익은 센 술을 비운다. 또는 이 설진이 뭐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익어가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센 술을 비운다. 조롱꽃 누룩인 매와 잡사하니 네 어찌하리고. 조롱 곳은 이제 강세전미사, 이건 의미가 없고 앞에 말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쓰는 표현이에요. 조롱 누룩이. 조롱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저기 뭐 절에 가면은 이렇게 절도 아니고 약수터에 가면은 이렇게 표주박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먹는 거. 조롱박. 이거를 박 이름이 조롱박이에요. 조롱박. 조롱 누룩이. 자, 누룩은 이제 그 효모죠. 발효할 때. 조롱 누룩이 매워. 코가 매워. 냄새가 매워. 잡사오니 잡으니. 누굴 잡아? 나를. 그래서 부엌에 가다가 이 술 냄새가 확 이렇게 끼쳐오는 거예요. 강한 술, 그 알코올 냄새가 쫙 옵니다. 그래서 조롱 누룩이 매워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어떡하겠느냐. 어찌하겠느냐로 쓸게요. 어찌하겠느냐. 서리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마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강수. 술은 어떤 역할입니까? 현실의 고뇌를 잊으려는 있는 일시적인 수단이죠.
술 마실 때는 괜찮지만 술 깨면은 또 상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를 무엇으로? 이 술로 잠시나마 잊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산별곡에 대한 설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